네, 안녕하세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 흐름이 좋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ABL 바이오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특히 신규 진입을 하신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실 거고, 원래부터 ABL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률이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ABL 바이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뭔지, 그 중요한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ABL 바이오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ABL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ABL 바이오 정말로 힘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신고가, ABL 바이오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ABL 바이오 오늘만 하더라도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고점일까요? 저는 절대 고점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ABL 바이오가 오늘로써 다시금 시총이 10조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시총 20조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ABL 바이오 최근에 11조의 기술 이전 계약을 넘어섰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이 있죠.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IGF-1R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를 통해서 뇌 속 질환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원래 뇌 같은 경우에는 지질층도 굉장히 두껍고 모세혈관도 없기 때문에 약물 투여가 전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랩바디 B가 그걸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 뇌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열량의 70%를 소비한다고 할 만큼 열량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양소의 통로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IGF-1R이라고 하는 유사 인슐린 성장인자 수용체예요. 그 수용체에 그랩바디 B가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랩바디 B가 영양소인 줄 알고 수용체가 뇌 속으로 들여보내줘요. 그러면 그랩바디 B는 이중항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환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그랩바디 B의 기전 때문에 추가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야기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바이오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젯바운드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일까요? 아니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아니라 기본 옵션이 됐어요. 그러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남성도 사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여성이나 아니면은 격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감소증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시장이 노인에 점점 맞춰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젯바운드가 장기 지속을 먼저 점유하면서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다음 시장을 장악할 비만 치료제는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비만 치료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뇌만큼이나 열량을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뭐예요? 맞아요. 바로 근육이 되겠죠. 근육에도 똑같이 IGF-1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존재한다고요. 발달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를 딱 치는 거죠. 대박이네. ABL 바이오 그랩바디 B가 근감소증을 해결할 수 있겠네. 맞다고요. 그러니까 일라일리가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까지 진행하면서 ABL 바이오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근감소증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니까,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조
11조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10조가 넘는 시총을 달성을 했는데, 당연히 CNS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빅파머와의 연관성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절대 ABL 바이오는 고점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서 매수하려고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진정해 보세요. 물론 매수해도 되죠. 하지만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 드렸죠. ABL 바이오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고. 그 이슈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ABL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일단 펩트론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ABL 바이오 중요한 이슈를 얘기한다면서 펩트론을 왜 얘기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펩트론이 가장 먼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다른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 드릴게요. 펩트론 저는 사기 기업이다 라고 얘기 드려요. 왜 그러냐면 펩트론 저점 대비 주가가 5000%도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펩트론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다면 인정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펩트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일라일리와도 MTA 계약 체결이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ABL 바이오는 어때요? 11조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시총이 얼마예요? 이제 10조를 넘어섰죠. 그런데 펩트론 아무런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없이 MTA 계약 하나만으로 지금 시총 얼마예요? 8조 4천억 원이에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펩트론이 12월 7일, 12월 초에 MTA 기술 평가 계약 체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해도 하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카무루스라고 하는 제약사와 이미 장기 지속 경제자재 플랫폼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게 규모가 1.2조 정도 나왔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중에 펩트론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아니 펩트론은 걔네랑 기술력이 다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 그런데 많이 쳐줄게요. 그럼 2.4조거든요. 그런데 2.4조의 계약이 나온 제약사가 8.4조의 시총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패하게 됐을 때는 그냥 2연 하한가, 3연 하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펩트론 주가가 하락하면 그냥 ABL 바이오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뭐라고요? 펩트론이 결국 지금 바이오 섹터 대장주라고요. 펩트론이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론이 하한가 폭락을 만들게 됐을 때는 바이오 섹터의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펩트론이 시장에 똥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저도 주가 하락 안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진짜고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지만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고 막연하게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됐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펩트론의 시장에 똥 뿌리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니 ABL 바이오 지금 시총이 10조인데 20조까지 갈 거라며. 어차피 올라갈 거면 뭐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장기 투자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마인드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삼성전자 10년 가지고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특히 바이오 섹터는 움직임이 어떤가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온 다음에 고점을 찍고서 고점 대비 20%의 주가의 하락은 수시로 만들어졌다고요. ABL 바이오만 그런 건 아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요. 고점 대비 주가가 40%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이오 섹터라고요. 올라갈 때는 120%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만 내려갈 때도 주가가 마이너스 40%씩 빠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지켜봐야지, 좋은 종목이니까 관망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무조건 눌리면 매수를 한다, 비중 확대를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매수를 하는, 여기 와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여기서
무서우니까 주가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겁먹고서 오히려 공포의 매도를 누른다고요. 게다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갭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펩트론이 시장에 똥을 뿌리면서 나오는 이 하락 변동성이 이 매물대를 이탈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ABL 바이오 너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ABL 바이오 매수하셔도 되죠. 분할 매수하시라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를 이미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가 됐을 때 주가의 강한 상승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관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진입을 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연하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이 윗구간에서 구간별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펩트론이 시장이 똥을 뿌렸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바이오 섹터에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구간에 대한 대응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렸어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추가 매수 타점과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ABL 바이오 우리 정말 힘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절대 ABL 바이오의 주가가 고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못 올라간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10분 동안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총 지금 10조 저평가다, 20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그래바디 B만 있는 게 아니죠. 담도암 2차 치료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 좋은 바이오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펩트론이 시장에 똥을 뿌리면서 펩트론의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건 ABL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보다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펩트론의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는 다시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ABL 바이오의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CNS 질환 관련 시장이 3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도 절대 작지 않거든요. 비만 치료제 시장도 적으면 80조, 많으면 100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펩트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펩트론을 좋게 보고 계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 이게 어떻게 사기 기업이야, 펩트론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자고요. ABL 바이오가 11조의 계약을 터뜨리면서 6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저점 대비. 그런데 펩트론 몇 조 계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MTA 계약 체결밖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17%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 주식시장에 있나요? 정상적인 종목에 있나요? 물론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흐름과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펩트론 움직임 어때요? 아무런 재료 없이 주가가 17% 상승했다가 17% 빠졌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15%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움직임이냐고요. 작전 세력이 아니라면, 세력주가 아니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또 있거든요. 뭐? HLB.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작전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 올해 초 3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주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하한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띄워놓고 개인들의 관심도를 몰아온 다음에 매도를 던지면서 매물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전 세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아직까지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펩트론의 주가의 폭락이 나왔을 때는 바이오 섹터가 부정적인 인식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ABL 바이오는 갭 상승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관망을 생각했었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 섹터 500%, 1000%, 2000%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주변에서 바이오 섹터로 큰돈 번 사람이 있는지, 주식시장에서 큰돈 번 사람이 있는지, 결국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하는 태도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타점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점 받아가세요. 어떻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4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매수타점, 매도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금 강화되고 있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총이 1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만으로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2의 ABL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꼭 받아가세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200%, 300%의 상승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윳돈으로 목돈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갑자기 제가 왜 시총을 얘기하냐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임상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투자했던 돈을 그대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이 1조가 넘는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바이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시총이 7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넘는 기업이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일단 제2의 ABL 바이오라고 얘기 드린 만큼 ABL 바이오가 어떻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건의 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왔었는데, 사노피, GSK, 일라일릴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노피 1.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거든요. GSK 4.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의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일라일리 3.8% 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텐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인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건데,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눌렸다가 계약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GSK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랫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눌렸다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릴리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눌리고 있었던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120%가량 강한 상승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술력의 입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기 조정 패턴,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곧바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알고 있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코스닥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고 시총도 1조가 넘고 바이오 섹터에서의 상승 흐름인 눌림목 패턴이 나왔다.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력이 입증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같이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파머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한국의 대형 제형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게 됐을 때는 1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나온 라이센스 아웃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단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B상을 진행 중인데 이 계약 3개월 이내에는 나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한 구간에 대한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만 있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률 3배에서 4배의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바이오 히든 종목 만약에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이오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셔서 바이오 섹터의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수익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